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단 중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씬월드 그, 그 빔인데 이제 한쪽이 오픈된 이러한 그 빔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다음과 같이 매달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빔이 다음과 같은 비틀림에 의해서 물체가 매달린 부분에 이제 빔의 끝단이 다음과 같이 이제 돌아간 형상으로 그 빔이 이제 바뀌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빔은 비틀림도 작용을 하고 굽힘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빔의 내구성은 이제 더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정 거리만큼 그 이제 무게를 이동을 시키면,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는 이렇게 빔의 이제 단면이 비틀림에 의해 회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그냥 물론 굽힘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 하지만 빔의 단면은 이제 비틀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이제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빔에 하중을 작용을 할 때, 추가로 어떤 하중을 작용을 시킬 때 이제 빔의 그 단면이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그 어떤 점을 우리가 이제 전단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전단 중심은 이제 이러한 어떤 두께가 얇은 이제 한쪽이 오픈된 혹은 어떤 비대칭 단면을 갖는 이제 빔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어 센터를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한쪽이 오픈된 두께가 얇은 단면을 갖는 다음과 같은 외팔고에 있어서 이제 전단력이 아니고 이제 외력 P가 어떤 이제 이러한 단면에 이제 그 도심을 우리가 C라고 하면, 이제 도심에 P가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빔의 단면은 어떤 모멘트에 의해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단면만 따로 떼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이제 이 단면에는 이제 두께가 얇기 때문에 어떤 시어 플로우에 의한 그 힘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분포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이빙의 점, 이제 A점, 도심의 이제 축선상에 있는 그 A점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일단 이 웹부분에 대한 그 전단력 V는 이제 외력 P와 같게 될 것이고, 그리고 플랜지에 작용하는 힘 F는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힘의 평형에 있어서는 이제 P만 낳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모멘트 평형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현재 이제 A점에 대한 모멘트는 이제 그 힘의 크기가 같고 이제 방향이 반대이며 평행한 두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력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우력 모멘트의 크기는 결국 그 FF 곱하기 이제 D로 이제 모멘트가 이제 이러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A점에 대한 모멘트를 우리가 FD이고, 또한 이제 그 모멘트의 값은 같은데 어떤 우리가 외력을 앞서 우리가 사진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만큼 거리를 떨어진 부분에 이제 P를 작용을 시키면, 이제 단면은 이제 비틀림에 의해서 회전을 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 점이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거리값 E를 이제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모멘트 평형식에 의해서, 이때는 이제 평형 0이 아니기 때문에 뭐 평형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A점에 대한 모멘트는 이제 F 플랜지에 대한 힘 곱하기 이제 이쪽 거리 D로
D에 대한 이제 모멘트가 있고, 이제 그 모멘트와 같은 모멘트 값을 가지는 이제 외력 P 곱하기 E가 어떤 점 O에 이제 작용을 하면 더 이상 이 단면은 이제 회전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점 O를 우리가 시어 센터 또는 그, 플렉슈럴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전단 중심의 중심은 항상 이제 어떤 이러한 단면은 그 대칭축을 반드시 갖게 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 점 C를 통과하는 수평축이 결국은 대칭축이 되게 될 것이고, 항상 이 전단 중심 혹은 그 휨 중심은 항상 이러한 대칭축 선상에 이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모멘트 식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E는 이제 정단 중심까지의 거리 E는 이제 P분의 FD가 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 공식이 딱 정형화된 공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여러분들이 그 빔의 이제 단면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그 모멘트에 대한 것을 이제 작성을 해서 결국 이 값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특히 이러한 단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 값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단 중심의 위치가 이제 이러한 단면의 그 빔의 단면 상에 그 존재를 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제 모멘트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대부분의 전단 중심을 고려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어떤 한쪽인 오픈되고 어떤 대칭인 그 대칭축을 이제 하나 정도는 가지는 이러한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시어 센터를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몇 가지 시어 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이 이제 어떤 얇은 직사각형 단면이 교차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러한 교차점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단 중심점 S가 되겠고, 또한 이제 뭐 Z 섹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그 빔의 단면 형상이 Z 형상과 이제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Z 섹션이라고 하게 되고, 혹은 뭐 G 섹션이라고도 하겠고, 이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러한 단면의 이제 도심점 C가 그 전단 중심 S와 이제 일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전단류에 의해서 우리가 힘 F1과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제 플랜지라고 만일에 하면 두 개의 플랜지의 어떤 길이가 같고 두께가 같다라고 하면 힘도 같기 때문에 그 다음과 같이 이제 F1으로 동일하게 표현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점에 대한 그 모멘트 평형은 결국 이 F1은 이쪽으로 돌고 이 F1은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어떤 전단적 V도 반드시 이제 어떤 도심점 C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 힘도 분해를 하면 결국 힘은 분해가 되지만 결국 시점에서의 모멘트는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전단 중심과 이제 도심의 위치는 이제 일치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thin walled 찬넬의 치수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또한 이제 어떤 전단력이 이제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전단위의 분포가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전단 중심의 위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중립축은 현재 이 단면에 H에 대한 치수에 대해서 이제 2분의 H 부분에 대칭축이 있고, 이제 그 축이 바로 중립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뭐 XY축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 일단 Y축을 우리가 도심점의 위치는 한 이 정도에 있을 것이고, 만일에 이제 그 위치에서 그 위치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하면 뭐 2분의가 아니고 이제 결국은 만일에 뭐 이 H 부분을 뭐 가장 하단의 원점이라고 하든지 혹은 도심점의 위치를 원점이라고 하면 결국 Y축 도심점을 이제 원점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Y축에 대한 위치는 이제 0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X축에 대한 거리값 E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고, 먼저 이제 우리가 시어 플로우에 의한 힘 F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그 단면 2차 모멘트 I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 위쪽의 두 개와 중간의 웹 부분을 이제 따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Q는 우리가 이 위쪽에 그 시어 플로우 Q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면 1차 모멘트 Q에 대한 것은 일단 두께가 모두 T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일단 그 지금 그림상에는 어떤 원점의 위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2분의 h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중립축을 우리가 이제 원점으로 해서 일단 2분의 y바 프라임은 2분의 h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에 어떤 우리가 x만큼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고려를 하면 결국 x의 방향은 항상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해서 b-tx 곱하기 t가 어떤 임의의 그 부분에 대한 그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단력 f를 구하는 것은 적분식으로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플랜지에 대한 그 시어 플로우는 다음과 같이 선형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우리가 분포력은 결국 이 분포력의 넓이가 이제 힘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Qmax만 구할 수 있으면 그 2분의 1 Qmax 곱하기 이제 이쪽 길이값 B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Qmax는 결국 이제 이 전체 부분에 대한 넓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x가 0일 때이므로 이제 bt로 해서 뭐 그렇게 구하셔도 되겠고, 다음과 같은 풀이에 의해서 뭐 적분식으로 뭐 구해도 되기는 하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qmax를 구해서 그 값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b를 해준 것으로 구하는 것이 더 간단하게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적분식으로 구하든 뭐 그러한 이 넓이 식으로 구하든 구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FF를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뭐 모멘트 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이제 이쪽 그림에서 우리가 A점을 이 점을 A점으로 하고 우리가 모멘트 식을 작성을 해보면 결국 이 점에 대한 모멘트는 이제 뭐 V는 A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F 곱하기 H가 모멘트이고,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식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서 이제 그 개념 설명할 때처럼 뭐 이러한 그 중립축을 통과하는 부분에 A점을 잡아도 동일한 식으로 나옴을 알 수 있고, 어차피 이 값은 뭐 이쪽 그 x축 즉 이제 수평 방향의 거리 값이기 때문에 뭐 A점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잡아도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제 이러한 웹을 통과하는 부분에 이제 A점을 잡아야지, 뭐 플랜지 부분에 임의의 점에 잡으면 또 식이 그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웹을 통과하는 부분에 이제 어떤 모멘트 중심점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뭐 이 끝단이나 중심 부분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물론 뭐 또 이러한 빔의 단면 형상에 따라서 이제 어떤 모멘트를 계산하기 쉬운 부분에 이제 중심점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FF와 H는 원래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이제 FF를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 V가 소거가 되게 되면 그 전단 중심까지의 수평거리 E는 3분의 H 플러스 2B분의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